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삶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말하지 못한 공백 하나. 오늘의 사연은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선택 앞에서 당신이라면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재훈 56, 30년을 한 회사에서 보냈다. 시설관리 책임자.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고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사람들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다. 점심은 언제나 구내식당 창가 자리. 그 옆엔 늘 같은 얼굴들이 앉았다. 평온했다. 아니, 평온하다고 믿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정선이가 있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슬리퍼 소리가 먼저 들렸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같은 온도였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저녁상을 차리고 TV를 보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렇게 한 달이, 1년이, 10년이 흘렀다. 선희는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로.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당신 고생했어라는 말을 먼저 건넸다. 재훈이 말을 아껴도 표정이 없어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줬다. 그런데 왜일까? 가끔, 아주 가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재훈은 생각했다. 이게 전부일까? 불만은 아니었다. 불행도 아니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마치 오래 비워둔 방처럼 문을 열면 먼지만 날리고 바람만 드나드는 그런 공간. 가슴 한구석에 그 빈자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랐다.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온 것일 수도.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우리 집에 할인이 좀 재워줄까 해요.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인이? 제 사촌 동생이요. 기억 안 나세요? 어렸을 때 명절 때 몇 번 봤잖아요. 아, 그애? 재우는 흐릿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까만 머리, 수줍은 눈빛.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아이. 회사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대요. 집 구할 때까지만 잠깐. 한 달, 두 달, 그 정도요. 선희는 재훈의 눈치를 살폈다. 그래. 그러자. 재훈은 별 관심 없이 대답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할인이 이사 온 날, 재훈은 회사에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깨끗한 흰색, 작은 사이즈. 왔어요? 할인이 왔어요. 선희가 반갑게 맞이했다. 거실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매형. 목소리가 들렸다. 재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다. 할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28.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수줍게 웃는 입가. 그녀는 정선이를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어서 와요. 재훈은 겨우 입을 열었다. 편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패 끼쳐서 죄송해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선희와 할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은 그저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할인 쪽으로 향했다. 밥을 뜰 때, 물을 따를 때,
웃을 때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왜 그러지? 재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는 할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맑은 눈동자를, 그 수줍은 미소를, 그리고 깨달았다. 비어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방이 하나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처럼 그 방을 열었던 나를 평생 마음속에 묻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지나간 실수였는지 정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그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사연, 다만 분명한 여러분의 건 마음에는 그날 이후 어떤 그는 흔적을 이전의 자신으로 남겼나요? 돌아갈 수 없었다는 여기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다만 분명한